자요. 페이지 43페이지요. 126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민법 총칙 지금 지문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 민법 총칙 이 기출문제 지문보다 완벽하게 강의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이 가장 넓은 거예요. 가장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민법 총칙 기출문제 특강 해놨잖아요. 이거 범위보다 대한민국 공중의사 학원에서 더 넓게 강의한 데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니까 그건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학원은 공부를 하게 되면 민법 총칙 조금 하고 물권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3월, 4월에 또 조금씩 더 붙이고 그럼 이런 끝 없어요. 이거 완벽하게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강의를 한 번 듣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들을 수 있는 범위들이 줄어들어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모르면 다 들어야 되지만 한 번 더 들으면 줄어들어. 그래서 줄고 하고 나중에 곧 여러분이 그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은 속도를 좀 이렇게 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여러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보다 더 넓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강의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강의했다. 그러면 여러분요, 와가지고 모든 원주시면 다 데려가서 그냥 공짜로 강의 들어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하고 나서 줄여가야지 이렇게 피라미드가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강의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양이 많고 막 처음에 막 쏟으니까 뭔지 모르는 것처럼 보지만 어차피요, 조금 쏟아보거나 모를 때는 왕창 쏟아보거나 모르는 건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죠? 그런데 한 번 다 들었던 것하고 듣지 않은 것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나요. 한 번 듣고 나면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듣잖아요. 그랬을 때는 확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5월달, 6월달 계속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이죠? 이 범위 안에 다 나오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믿고 그냥 이 지금 강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지금 홍보나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의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물권법 할 때부터는 오픈을 못 해요. 알겠죠? 학원생들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하고 채권하고 특별법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지금 범위를 봤는데 만점을 못 맞았다. 그러면 뇌가요, 2g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죠? 만점을 못 맞았다. 합격을 못했다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니까요. 공부는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냐면, 그래야지 뭐가 되냐? 시험을 보거나 그랬을 때 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무슨 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자꾸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저 책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민법 총칙이잖아요. 이게 지금 63페이지인데요. 우리 기본서 같은 걸로 이걸 쓰려고 하면은 약 한 200페이지가 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책도 이거보다 자세하게는 안 써요. 이건 그냥 기본서와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냥 문제로 돼 있지만, 그래 여러분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일단 강의를 들어야 돼. 일단 강의를 들어. 그러고 나서 들고 다니면서 이걸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는 사이트가 돼도 카페는 계속 활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어가면 카페에 들어와서 듣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집에서 컴퓨터로 봤을 때는 사이트가 좋지만, 알죠? 그래서 카페로 여러분 어디 길거리 다니거나 그랬을 때, 어디 가거나 그랬을 때 보려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듣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카페는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올릴 테니까요.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기본서는요, 그건 뭐 읽을 필요 있나요? 지금 여기가 다 있는데. 아니, 해줘. 3월달에 다시 한번 해주는데, 여러분 보면 뭐냐면, 기본서 오전에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요?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읽으려면, 이거 봤는데 기본서는 읽을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걸 다 봤는데 기본서 읽을 게 있다. 그럼 그 기본서 이상한 기본서예요. 알겠죠? 자, 126조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요, 일단 1차는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2차는 잘 모르겠고, 알겠죠? 그냥 여기 들어와 있는 이상 1차는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2차는 장담을 못하겠어. 2차는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알겠죠? 그래서요, 나중에 7, 8월, 9월, 10월 남아있죠? 7, 8, 9월, 10월에요. 이것을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또 하고 문제.
알겠죠? 문제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OX로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금방 암기가 돼요. 뭐, 그 0.5초죠. 알았죠? 내가요, 2g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자요, 569절은 많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공부하는데. 자, 569절 보면 민법 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 이게 중요하죠? 현재, 뭐다? 기본 대리권. 알겠죠? 가진 자가 권한을 넘는 경우에 승인한다. 그래서 가로 묶어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않는, 현재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않는 자. 그럼 둘 중 하나죠.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125조 아니면 129조는 될 수 있어도 126조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570조 70번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 인생 끝났죠.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권한 유월이 뭐냐? 권한 대리 권한의 유월 가로 묶어봐. 그것을 월권 대리라고 얘기해. 월권 대리. 그래서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권 유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71번은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기본 대리권에는 누구도 포함한다? 복대리.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복대리 뭐죠? 임의대리죠. 그다음 또 써. 맨 끝에 써. 옆줄 긋고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쓰냐?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가로 열고 닫고 법정 대리권 했어요? 도 포함한다. 가로 닫어. 법정 대리권 도 포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아까 우리 125조에 있으면 무슨 대리만? 임의 대리만. 이런 봐봐. 이게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냐. 봐봐. 여기 대리권 수요는 임의 대리만 되잖아. 임의 대리만. 125조는 임의 대리만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126조하고 129조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대리 다 된다? 임의 대리도 되고 임의 대리 무슨 대리도 된다? 법정 대리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125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125조는 대리권 수요니까 임의 대리만 되잖아요. 수요니까. 수권행위니까.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70번요.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그러면 거기 줄 거 봐.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왜요? 임의로 선임하면 안 되죠. 복대리인.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요.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여기까지는 무권 대리예요. 알겠죠? 무권 대리가 권한 A 법령이랬죠. 그랬을 때는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인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몇 개다 써? 플러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냥 봐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성립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573은요. 복대리인이 대복대리권의 범위를 동그라미 넘어서 그럼 무권대리죠. 넘어서 그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넘어서 그랬죠. 썼어? 무권대리라고? 플러스 정당한 사유라고 써. 플러스 정당한 사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574는요. 그럼 574는 뭐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했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러면요. 복대리인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인을 하도록 했는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번 대리권 있는 것을 믿었고 선이 과실이 없다. 무과실. 그러면 표현대리가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때 표현대리 뭐냐 써. 거기다가 이것은요. 129조예요. 잘못 왔죠. 순서가. 129조 표현대리.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권한을 넘었다. 그럼 몇 조? 126조. 넘었을 때 126조인데요. 그래 576번이 맞는 말이에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까맣게.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죠. 이 복대리인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인데 이 무권 대리가 또 권한 밖의 대리인이랬죠. 상대방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죠. 126조 표현대리. 권한 밖이니까. 알겠죠? 월권이죠. 576조는요. 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인정되죠. 그런데 그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는 동그라미 넘는 그러면요. 항상 뭐죠? 무권대리 그 다음에요.
플러스 정당한 이유. 그러면 몇 조? 126조. 항상 이렇게 이러면 조금만 힘들더라도 처음에 몇 번만 따져가는 버릇 하면 금방 돼요. 알겠죠?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됐죠? 자, 577은요. 표현 대리 행위와 기본 대리권은 동종 유사한 것일 필요가 없고,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 가로묶고,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 했어요. 이퀄 공법상 행위요. 표현 대리인이 대물변제 가로묶고요. 대물변제 사법상 행위요. 표현 대리인이 대물변제 사법상 행위요. 577번. 그럼 어디요? 뭐죠? 등기 신청은 뭐죠? 공법상 행위죠. 대물변제는 사법이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혀 별개의 행위도 표현 대리가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그 밑에 똑같아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 행위가, 그러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 줄거 봐.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 그래서 뭐냐? 등기 사무 이퀄 공법. 표현 대리 행위 줄긋고 대물변제 이퀄 사법. 대물변제 이퀄 사법. 그러니까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 577번이. 알겠죠? 자, 578번은요. 봐봐.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무조건 보지 말고 126조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 기본. 위임이다, 위임짝이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 있으면 그 다음에 보지 마. 무조건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 없으면 무조건 표현 대리가 아니다. 기본 대리권이 아닌 것이 뭐다? 대리, 뭐죠? 인감증명서만 줬다? 인감 도장만 줬다. 대리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봐요.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이란 말이 있으면 대리권 수혜예요. 알죠? 대리권 수혜했어? 옆줄 긋고 기본 대리권이에요. 기본 대리권. 그럼 뭐 법일적 없죠. 맨 끝으로 가.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한 자가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 우리 아까 했었어. 대리행위의 표시. 거기를 봐봐. 여기 봐봐. 그 말을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대리행위의 표시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현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 대리행위의 표시란 말이 대리관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현명주의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현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표현들은 해야 돼.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들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냐고 인생 끝났지. 그러면 맨 끝을 봐. 가운데 보지 말고 표현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알아야 돼?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 말이 다 같은 무슨 말이다? 현명이다. 이런 말. 현명.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580번. 580번은요, 여러분요, 그냥 놔둬. 581번을 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이런 말, 이거 뭐냐? 주택조합 가로묶고 봐. 주택조합은 총유예요, 총유. 그다 써. 총유. 그럼 총유는 뭐죠? 총유는 지분이 없어. 지분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지분 없으니까 뭐냐? 사원총회 결의야, 사원총회.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돼, 결의. 사원총회 결의 플러스, 그럼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안 하냐? 사원총회 결의에서 플러스요. 플러스 대표자 개인. 대표자 개인, 개인명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단명이, 사단명이나, 그 다음에 구성원 전원.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해야 돼. 구성원 전원의 명의. 대표자 개인은 절대로 안 돼. 사단명이나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해야 돼. 알겠죠? 재건축조합은 총유예요, 총유. 재건축조합은 총유예요. 주택조합 총유예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사원총회를 해야 돼요. 사원총회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소송하거나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 명의로? 사단 단체 명의로, 교회 명의로 이 말이죠.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해야 돼.
자, 일단 됐어요? 참. 빨리 갈 사람도 있는데 인증샷까지 보내고 난리 났는데. 알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냐고. 인생 끝났네. 총회 결의를 안 했죠? 그럼 뭐냐, 맨 끝에, 그것은 총회 그렇지 않고 조합원 총회에 속하는 건물을 처분한 행위 가로묶고 무효예요, 무효. 처분 행위는 무효. 무효니까 여러분요, 표현 대리는 특별 효력 요건이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한 번 무효면 다른 거 따져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왜?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죠? 처분하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했죠? 처분, 이것도 무효. 무효니까 표현 대리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이제 뭐 다 끝났죠? 민법 126조에서 정당한 이유, 대리행위시, 대리행위. 그 다음에 어떻게? 객관적. 계속 그런 말이에요. 자, 584는요, 맨 끝에 대리행위 당시. 알겠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엄청나게 시험이 나왔죠? 자, 585번은요, 본인의 인장이나 인감 증명서, 위임장, 권리증 등을 소지, 거기까지 가로묶고, 그것을 뭐라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소요 서류라고 얘기해. 소요 서류, 알겠죠? 부동산 처분에 관한 소요 서류, 이렇게 얘기해. 부동산 처분에 관한 소요 서류, 이렇게. 됐죠, 지금? 됐죠? 부동산 처분에 관한 소요 서류. 이것을 뭐란다? 이퀄 기본 대리권이에요. 기본 대리권.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아니, 대리라는 사람이 이런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집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지. 그걸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다른 토지를 매각하여 달라는 뭘 받고? 부탁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감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감을 맡은 후, 그래서 우리 그냥 인감이 아니죠. 그냥 인감, 아까 말했어, 봐봐. 그냥 인감만 주면 안 돼. 인감에다가 토지를 매각해 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부탁을 받고 인감이죠. 그래 뭐다? 기본 대리권이지. 그러니까 위임장, 인감 증명서의 관계서를 작성해서 근저권을 설정을 했죠. 그럼 뭐야? 그때 뭐다? 표현대리가 뭐 한다? 성립한다. 그냥 인감이 아니죠. 알죠? 앞에 뭐라고 부탁을 받고 인감이죠. 그 다음에 위임받은 자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그래, 이거 다 읽으려 하지 말고 위임받은 자 뭐요? 위임 대리권 수야. 대리권, 기본 대리권, 위임장. 그러면 더 이상 보지 마. 알죠? 서류에서 제3자한테 매도했다. 맨 끝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그럼 봐, 맨 끝에 줄 한번 걸어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 줄 걸어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 이 말은 표현대리 성립, 이 말이죠. 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뭐가 성립하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588번 부동산 매도 후에 위임을 받은 대리, 위임을 받은 매도인이 죄송해요. 매도 동그라미, 매도로 동그라미 해야 돼. 매도해달라고 위임을 받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매도했어? 저렴하게 매도했냐. 팔아달라고 했는데 저렴하게 팔았네. 참 인생 저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저렴하게. 내가요 1억 원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9천만 원에 팔았어. 엉덩이는 쥐어차야 돼? 쓰담 해야 돼? 쥐어차야 되죠? 그러니까 뭐다? 그것은 무권대리다. 저렴하게 매도? 그럼 무권대리. 알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대리인이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가 있죠? 앞에가 뭐가 중요해요? 위임이 뭐라고 그래? 기본 대리권. 알겠죠? 위에가 뭐죠? 저렴한 가격이 뭐죠? 월권이죠. 월권 대리. 그러니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니까 당연히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뭐가 있다? 앞에가 무슨 말이 있어? 위임. 그럼 내가 봐봐. 126조는 여러분요, 뒤가 무슨 말 길고 짧고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거예요. 대리권이 뭐냐? 위임이나 위임장이나 대리권 수에다 인감하고 이런 말이 있냐 없냐? 특히 이거. 등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물변제다.
알겠죠? 그러니까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기본 대리권을 찾는 거라고. 그 대부분 뭐다? 부탁을 했다, 위임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거 뭐라고? 등기를 맡겼는데 뭘 했다? 대물 변제. 공법상 행위인데 뭘 했다? 사법상 행위를 했다. 동종 유사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런 봐봐. 동종 유사가 뭐야? 동종하고 유사하다. 반대가 뭐야? 반대가. 동종의 반대가 뭐예요? 이종 아니에요. 유사가 뭐예요? 별개한.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어떤 책들은 이것만 써놓은 책 있고 어떤 책이 이것만 써놓은 책이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동종 유사나 이종 별개나 똑같은 반대말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일상가사 써서 이 옆줄 긋고 뭐죠? 법정 대리권의 일종 이렇게.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봐봐. 우리가 126조 표현대가 성립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일상가사 대리권에서는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상대방이 믿을 만한. 그럼 내가 봐봐. 여기 봐봐. 정당한 이유 있죠.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의 일상가사는 뭐죠? 의식주에 관한 거죠. 의식주에 관한 것은 일상가사가 기본 대리권을 놨는데 그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권한을 줬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 세 번째 줄 봐봐.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 꼭 이렇게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 그냥 정당한 이유라고 하지. 그럼 이러면 내가 지금 보면 이 말은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죠. 그럼 객관적 사정은 뭐예요? 여기요?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결국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정당한 이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을 희한하게 일상가사 대리권에서만큼은 꼭 이렇게 표현해. 판례가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인데 알겠죠? 그 다음에 590번은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그건 뭐죠?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죠.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봐봐요. 591번은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건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란 말이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무권대리란 말이죠. 그런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그럼 또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무 말도 아니죠. 따져가면 되니까. 적용법은요 임의대리. 임의대리니 임의로 복되는 선임. 거기 가로 묶어봐. 임의대리니 임의로 복되는 선임 이퀄 무권대리죠. 그랬는데 인간이 또 범위 바뀌죠. 범위 박. 그럼 뭐죠? 월권이죠. 월권. 월권에 했는데요. 그러면요 플러스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봐봐. 이러면 우리가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속에 들어있죠? 무권대리죠. 봐봐.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니까 그냥 무권대리만 되는 게 아니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만 성립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만 있으면 되니까?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요 복인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 여기도 무권대리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왜? 무권대리니까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임의대리 법정대리에서 적용이 된다. 594는요 민법 126조 소등의 권한을 넘은 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법정대리가 바로 뭐냐? 바로 밑에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9조죠. 129조는요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 행위로서 병으로부터 토지를 묘사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리인 을이 그 계약을 체결에게 봐봐. 대리인 을 동그라미 이미 파산. 그럼 봐봐. 우리가 대리권을 언제 소멸해?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그러니까 을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 동그라미 이미 파산. 대리권 소멸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대리권 소멸.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리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그럼 뭐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무과실일 때 그다 써. 표현대리 성립. 표현대리 성립. 이퀄하고 이퀄 본인 갑책임. 본인 갑책임. 표현대리 성립. 본인 갑책임. 여러분요 받아쓰고 진지함으로 말하면 거의 뭐 10월 마지막 시험치기 한 주 전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시험치기 한 주 전 분위기가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98번은요 596번은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97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는 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도 된다. 여기 아까 말했죠 내가요. 봐봐. 126조하고 129조는 이미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 알겠죠? 근데 125조는 무슨 대리만? 이미 대리만. 125, 그다 써, 맨 끝에다가. 125조는 이미 대리의 한정, 이렇게. 125조는 이미 대리의 한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복대리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대리인이 복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죠? 그 무권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인을 하도록 했죠?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바로 밑에 믿었고 선의, 과실이 없다면 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입증책임은 누가 진다? 125조하고 129조의 입증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 126조는 누가? 본인. 125조하고 129조는 누가? 본인. 126조는 누구? 상대방. 상대방 스스로가 126조. 그럼 판례가 그래, 판례가. 그래서 125조하고 129조는 누구? 본인. 126조는 누구? 상대방. 입증 책임. 알겠죠? 126조에서는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강의는요, 5시 시간대에 끝났다. 5시 시간대. 알겠죠? 노노노. 5시 시간대. 우리 보면 30만원대, 그럼 얼마죠? 39만 9,800원이죠? 알겠죠? 39만 9,800원. 그래서, 여러분요, 6시 시간대군요. 6시요. 6시 시간대에 끝났죠. 여러분, 전번 주에는 5시에 끝났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